해를 본단 말이에요. 해를 보고 있으면 어제 해길이 다르고 오늘 해길이 다르네. 이거를 베스는 느낍니다. 이 30cm의 베스보다 50cm의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체적이 크기 때문이에요. 체적이 크면 뭐도 크다? 생식들이 크다. 난소도 크다. 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움직여서 데워야 돼요. 자, 낚시에는 100%가 없죠. 99.9%를 다시 할게요. 자, 봄입니다. 봄 되면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산란 낚시죠. 예, 베스 낚시의 꽃 산란 시기가 지금 이렇게 도래했는데, 이 많은 유튜브나 어떠한 방송, 잡지 이런 걸 보면 산란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예전부터 정말 많은 정보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산란 낚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떠한 그 프레임이 있죠.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 왜라는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베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스가 왜 이걸 무는지, 베스가 왜 여기에 행동하는지, 즉 베스의 생태, 베스의 습성. 제가 또 전공이 또 이학 아닙니까? 생물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던 베스의 생태, 왜 베스는 산란 시기에 이렇게 행동해서 이 루어에 물고 이렇게 잡히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베스에게 베스도 삶이 있죠. 뭐 사람도 삶이 있지만 베스도 삶이 있습니다. 베스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사람 같으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든지 뭐 많이 있겠지만, 베스를 비롯한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란입니다. 뭐 알을 낳는 건 산란, 뭐 알을 낳지 않는 뭐 동물들은 생식, 즉 자기의 자손을 낳는 것. 이게 그 생물들의 삶의 가장 큰 그 목표이자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그럼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베스가 이제 범주가 생물 안에 들어가죠. 이 생물이란 범주에는 식물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물이 처음 지구상에 생겼을 때, 그러면 지구상에 첫 생물이 생겼을 때 이 생물의 가장 큰 염원은 뭘까요? 바로 그건 영생입니다. 안 죽는 거. 안 죽어야 돼. 이게 어떻게 어렵게 단백질 합성이 돼서 태어난 난데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오래 살아갈 수 있나. 이게 초창기 생물의 가장 큰 염원이었어요. 죽기 싫어.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물이 다른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바둥바둥 이제 안 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생식이에요. 평생을 죽지 않고 자기의 유전자를 쭉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적당히 살다가 죽고 그 유전자 정보를 똑같은 유전자 정보를 밑에 후손에게 남기는 게 죽지 않고 더 이렇게 영생하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인 거야. 왜? 나는 죽어도 내 유전자 정보가 후손한테 똑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손이 또 생식을 해서 더 많이 퍼뜨리면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자기의 후손을 퍼뜨리고 유전자도 보존하고 자기 종을 더 많이 퍼뜨리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생물은 어느샌가 영생에서 생식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100살까지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 후손이 나의 유전자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생식을 택한 베스는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끼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스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산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물론 뭐 적도 부근에 지구가 있으면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베스는 연중 산란을 해요. 대부분 좀 뭐 기온이 비슷하고 온화하니까. 하지만 한국은 연도별로 산란을 하죠.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 봄에 이 산란을 많이 하는 뭐 기준 같은 건 없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온과 그 해의 길이, 일조량이 그게 딱 맞기 때문에 봄에 주로 산란합니다. 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산란 시기가 왔음을, 산란 시기가 도래했음을 아느냐? 이거는 그 모든 연도별로 생식을 하는 뭐 식물도 그래요. 동물도 그렇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해 일조량을 보고 베스가 움직여요. 자, 조금만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스쿨링이라고 하죠. 스쿨링. 깊고 안정된 수온에 베스가 모이는 걸 얘기합니다. 스쿨링, 과연 스쿨링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쿨링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가나요? 대한민국의 대형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11월 달부터 스쿨링이 시작돼서 이듬해 1월까지 스쿨링이 대부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환경마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되고 좀 더 일찍 끝나고 늦게까지 가고 뭐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스쿨링이 1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많던 고기들이 거짓말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깊은 곳이 수온도 안정되고 먹잇감도 있는데 이거 왜 없는 거야?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봄 되면 왜 흩어지느냐?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가장 중요한 산란에 맞이하는 시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이르게 베스는 산란을 준비하죠. 베스도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또 보다 보면 해가 있거든. 해가 보여. 해를 본단 말이에요. 해를 보고 있으면 어제 해길이 다르고 오늘 해길이 다르네. 이거를 베스는 느낍니다. 뭐로? 눈으로. 뭐 우리가 사람도 똑같아요. 이 빛을 많이 본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는데, 이거 잠을 관여하는 게 이제 바로 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송가채에서 나오는, 여기 딱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송가채에서 나오는 그 멜라토닌이 그 잠을 관여하는데, 베스도 이 호르몬이 생식을 관여해요. 눈으로 빛을 많이 확인하고 해가 길어지는데 라고 생각한 베스는 이 송가채에서 받아들이는 멜라토닌이 그 성호르몬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즉 멜라토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호르몬은 송가채에서 나오지 않아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일주기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뇌하수체를 통해서 성호르몬을 분비시키면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럼 베스가 내가 산란할 때가 됐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쯤에 이미 동지를 지나서 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한 베스는 이제 산란의 시기가 온 걸 알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아까 눈으로 빛을 확인한다 했죠. 좀 더 빛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거 아니던데요. 뭐 아닌 베스도 있어요. 늦게 그거를 깨닫는 베스도 있고, 베스 개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그 일주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한 베스는 좀 더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깊은 곳에서 좀 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금 위로,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위로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알을 데우기 위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알을 데우는 거는 이제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알이 성숙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받아야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얕은 곳으로 갑니다. 더 흩어지죠. 모여있던 게 흩어집니다. 이게 바로 스쿨링이 깨지는 거예요. 왜? 산란 때문에. 그래서 얕은 곳으로 흩어진 베스들은 제각각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때 산란 준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때는 식욕이 없다거나 어떤 루어의 반응을 뭐 안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공중에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주로 떠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주 더운 날 반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뜨거운 수온 때문에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베스와는 다른 서스펜드예요. 몸을 데우기 위해서 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식욕과 호기심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봄철에 낚시는 이 떠있는 베스, 식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이 베스, 떠있는 베스를 타겟으로 잡아야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봄철에 주로 잘 되는 루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죠? 저크베이트, 뭐 미노우라고 하는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최근에 엘라바마 리그. 공통점이 뭡니까? 떠있는 중층에 있는 고기를 공략하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베스가 빛을 받기 위해서 중층에 뜨죠. 몸을 데운다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스를 잡기 위해서는 중층 공략이 용이한 루어가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 그 루어들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는 미노우, 스피너베이트, 알라바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 이유 아셨나요? 그냥 봄 되면 그냥 봄에는 미노우야 하면서 스피너베이트지. 바람 불 땐 스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운용을 하면 더욱더 그 깊이 있는 낚시가 되고 조과도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베스가 움직이는데 뭐 안 움직이고 있는 고기도 아까 있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베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의 저수지, 하나의 호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1월달이 지나서 빨리 움직이는 베스는 큰 베스입니다. 큰 베스. 그것도 암컷 베스. 큰 베스가 그 저수지에 있는 가장 큰 베스들이 주로 움직입니다. 왜? 자, 이것도 얘기 많이 들어봤죠. 봄 되면 큰 베스가 움직이더라. 왜? 그냥 큰 베스가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부지런해서? 이것도 아무도 모르죠. 자, 앞에서 얘기한 제가 빛을 받아들이면서 난소 또는 그 생식기를 성숙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 그 큰 베스 50cm의 베스가 있습니다. 옆에는 30cm의 베스가 있어요. 이 베스들은 산란 시기가 다를까요? 우리가 큰 베스는 먼저 움직이는데 그러면 큰 베스가 먼저 산란하겠네? 아니에요. 30cm 베스든 50cm 베스든 그 저수지 내에서 산란 시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뭐 나봤자 뭐 일주일 차이지 뭐 이 베스는 뭐 3월달에 산란하고 이 베스는 5월달에 산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비슷할 때 왕창 산란합니다. 왜냐? 대부분 다 같이 성숙돼 있을 때 산란을 해야 그 고기들이 수정될 확률이 높거든. 나는 배가 불렀는데 이쪽에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할 때예요. 근데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인다? 큰 베스가 먼저 산란한다? 절대 아니죠.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이 30cm의 베스보다 50cm의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체적이 크기 때문이에요. 체적이 크면 뭐도 크다? 생식기도 크다. 난소도 크다. 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움직여서 데워야 돼요. 이걸 베스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30cm의 베스가 5월달에
그 산란을 하면 나도 5월 달에 산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얘는 한 달이면 한 달만 데움 그 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다 성숙이 돼요. 근데 나는 한 달 갖고는 택도 없다 이거야. 반도 알이 그 성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미리 움직여서 빛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베스보다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왕창 산란하는 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거든, 베스가.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 좀 부지런하게 더 호르몬을 더 분비해서 더 성숙시켜서 이 저수지의 파티 날이죠. 대규모로 산란하는데 그때 같이 산란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베스도 생물이기 때문에 확 산란하고 확 끝나고는 안 해요. 조금씩 늦게 빠르게는 하고 있는데 이 텀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 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맞추려면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베스가 뜬다고 했습니다. 봄에는. 뜬 베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낚시하러 가다가 고기가 있어. 고기가 탁 던지는데 탁 도망가는 뭐 그런 뜬 베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봄철 같은 경우에도 고기가 뜨는데, 자, 고기가 뜨는 이유는, 봄에 뜨는 이유는 크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봄에는, 봄으로 한정할게요. 봄에는, 자, 첫 번째는 이 얕은 관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얕은 관계는 수심이 얕잖아요. 1m, 2m. 해가 2m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표충수온과 어떠한 밑에 수온이 뭐 일정하게 가기도 하지만 유속 때문에 또 변수가 있죠. 이런 엄청 변수가 많은 관계 같은 경우에는 밤을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달궈졌던 어떠한 한 표충수온 한 6도, 7도, 8도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수온이 밤 되면 확 식습니다. 그리고 유속까지 있으니까 또 확 식어버리지. 그러면 물이 내려가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물의 밀도는 언제 제일 무거울까요? 물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4도씨. 물은 온도마다 다 무게가 달라요. 신기하죠? 하기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물은 4도씨가 될 때 가장 무거워요. 5도씨는 4도씨의 물보다 가볍습니다. 4도씨의 물은 그러면 내려가요. 5도씨, 그러면 내려가서 있던 물은 5도씨는 다시 밀려 올라오죠. 그러면 바닥에 밤이 돼서 저활성도가 돼서 있던 베스가 바닥에 붙어 있다가 찬물이 확 내려와서 뒤집히게 되면 고기가 붕 뜹니다. 이렇게. 자기는 4도씨 물은 차가우니까 지금 자기가 산란 때문에 몸을 데우려고 하고 있는데 찬물이 내리면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잘 안 있다고 이렇게 붕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뜨는 베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산란이에요. 좀 더 바닥보다는 좀 더 중층보다는 조금만 더 위로. 하여간 탑까지는 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탑은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수심이 낮은 곳은 탑까지도 가기도 합니다만, 좀 더 태양에 가까울수록 몸을 난소나 생식기를 데울 수 있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뜨게 되죠. 그렇게 해서 봄에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고기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뜬 고기를 잡으려면 앞에서 말했던 저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엘라바마 리그. 바닥 찍고 물론 운용하는 그 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던지고 나서 중층을 쑥 감아오는 거죠. 왜 봄에 민호하고 이제 스피너베이트 같은 것들이 좋은 루어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낚시는 좀 더 베스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스의 생태를 좀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더욱더 유익하고 많은 거를
느끼시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는 봄의 산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남들이 몰랐던, 뭐 잡지나 책에도 안 나왔던 어떠한 베스의 생태에 대해서 더욱더 재밌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한번 구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얘기 재밌죠? 몇 분 됐노 이게 한. 자, 어디에서도 듣고 볼 수 없었던 베스의 생태 이야기. 자, 피싱 로그 99.9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베스 생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